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 주식입니다. 오늘 텔레그램이랑 카톡방에서 크리스탈 신소재와 기가레인의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봤을 때 좀 제약바이오가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내년까지 볼 수 있는 2023년 기대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기가레인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뚫어주는 상한가로 상승해서 여기서 한 달 정도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돌파 시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자리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저점을 높여주면서 수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2,000원대를 어떻게 돌파를 해주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장중에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직접 보고 바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른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신다면은 시간 내서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이평선 뚫어줄 때 27% 두 번째 돌파 시도할 때 상한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흐름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갈 것 같더라고요. 20선 밟아주면서. 그래서 주봉 상황으로 아직 20주선을 밟지 못했는데 12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N자형 파동으로 14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이제 도전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도 장중에 움직임 포착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1% 정도 상승을 했네요. 오늘 상승한 종목들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SCM 생명과학하고 세화 PNC가 이제 갔습니다. 일단 뭐 패턴만 봤을 때 이제 세화 PNC 같은 경우에도 20주선 아래에서 힘을 응축하다가 상한가로 이제 한 번에 돌파 시도하는, 그 다음에 120선 돌파 시도할 때 상한가 나오는 이런 패턴 제가 꾸준히 잘 가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20주선 돌파 시도하면서 상한가, 그 다음에 또 121선 돌파 시도하면서 상한가, 그 전날에도 상한가로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이제 상승을 하는 시장이고, 셀로메드도 마찬가지죠.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상 중장기 이평선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또 120선 돌파 지지해주면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호재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화 PNC처럼 이제 중국 방역 완화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제 화장품주도 흐름이 좋은데, 사실 화장품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이런 거는 손이 잘 안 가요. 손이 잘 안 가고 저는 차라리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봐야 할 그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좀 봐야 하는데, 일단 3고라고 해서 이제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서 제약바이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기사 제목의 토픽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서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해외 수출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외환을 벌어오는 기업들은 좋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이랑 미국 이런 데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장려가 되고 있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수출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시장과 장세 무관하게 움직였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상승하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졌죠. 하지만 이제 내년까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탄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많이 빠졌어요. 이제 공매도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을 다져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좀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직은 뭐 사고 싶은 자리는 아니에요.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기업인데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매수세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오스코텍 이런 종목도 이제 개파락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가벼운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 변동성에 좀 제한적인 이제 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는 뭐 당연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할 게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암학회 관련돼서 임상 결과 발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이런 쪽에는 관심들이 많이 없으셔서 일단 오늘 영상 찍어보고 추가로 또 원하시면 2탄을 찍고 아니면은 오늘에서 이제 마감을 할 예정인데, 일단 올해 기술 수출 기업 중에 계약 발표 후에도 이제 주가가 상승한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제 SK 바이오팜 이제 이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 20주선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좀 많이 빠진 편이죠. 고점 대비 많이 빠진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0만원대를 언제 도전을 하느냐가 또 중요한데, 이제 이수 앱지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이제 종목들도 기술 수출 관련된 이제 뭐 계약건 이슈들이 나왔는데도 이제 못 갔었어요. 근데 이런 이슈들이 다시 또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가 12월 그 다음에 1월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이 관련된 종목들이 안 움직였다고 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안 움직였다면 제약바이오가 흐름을 탔을 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통 제약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웅제약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볍지는 않다 보니까 좀 주가가 반등폭이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슈와 함께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사적으로 봤을 때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제 뭐 주주 추천 사회이사 후보자 공모, 뭐 3분기 실적 공시, 그래서 뭐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임상 이상 착수, 뭐 이런 이슈들 나오면서 이제 경쟁사가 개발 전략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최초 약물로 BBT176이라고 이제 돌연변이를 타깃하는 약물이 이제 경쟁력이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이제 브릿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은 아직 뭐 괄목할 만한 부분들은 없는데 일단 차트를 볼게요. 차트 상으로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자리를 많이 만들었고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원대 지지받고 이제 위에 14,000원, 15,000원까지 볼 수 있겠네요. 15,000원대 이제 돌파 여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지 라인과 박스권이 명확한 종목들은 만원에 사서 뭐 이렇게 박스권 상단 15,000원에 판다. 이런 식으로만 가도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월선 구간에서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보신다면 혹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가 매도 자리를 좀 찾고 계신다면은 한 15,0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제약입니다. 최근 이슈는 뭐 드로피 진정 제네릭 개발을 했다. 기관지염 치료제다. 그리고 프로포폴 미다졸람 밀어내고 마취제 시장을 접수한다. 그 다음에 뭐 조제 감기약 뭐 이런 이제 이슈도 이제 검색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투자에도 매년 영업이익이 300억이 돌파하고 있다.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이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좋았는데 좀 기업의 이제 자체적인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서 주가의 이 상승폭을 좀 제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워낙 거래량이 없고 이제 거의 좀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18,000을 돌파 지지할 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나제약. 이제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국내랑 해외 포함해서 마취제 신약인 바이파 보주 매출이 확대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2천억 규모의 하길 주사제 신공장이 본격적 가동이 되면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받쳐줄 때 18,000원을 회복할 때 하나제약도 좀 멀리 보면은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제약, 얘는 전에 감기 관련된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다낭성 신장병 치료제 톨비스정을 출시를 했다. M&A로 사업 키우고 투자로 수익 확보를 한다. 중국 공동 개발 당뇨병 치료제 중국 이상 마쳤다. 그리고 이제 뭐 대원제약이 한미약품과 위험치료제에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경쟁 구도를 형성을 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다른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 괜찮죠? 성장세를 이어간다. 시장 대비 주가 강세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 다낭성 신장병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데 일단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거래량이 뭐 좀 뚜렷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얘도 근데 박스권이에요. 15,000원 빠지면 2만원까지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본다면 2만원을 볼 수 있는 자리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막 강한 시장은 아닌데 거래량이 10만 주, 5만 주, 3만 주 이러니까 한 번 갈 때 세게 막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호흡기 부문에서 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서 옛날에 코로나 관련된 그런 이제 호흡기 이슈들 있을 때부터 이제 실적이 이제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기약 이슈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약가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원제약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넥스. 3분기 누적 매출이 1152억, 전년비 21.7% 증가. 그 다음에 뭐 부산 공장 뭐 1개월 제조 중단된 악재도 있었고 이미 뭐 반영됐겠죠. 11월달 기사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등등등 뭐 실적 좋은데 연구 개발비에 돈을 너무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돈을 적게 쓰고 매출 증가하면 좋은 건데 그래도 좀 그래도 개발비도 좀 쓰곤 해야겠죠. 그래서 뭐 국내 첫 독시사이클린 항생제 저함량 허가 뭐 등등등 뭐 생균제 어쩌고 저쩌고 위탁 생산 계약 체결식 뭐 CDMO 계약 뭐 등등 아무튼 뭐 여기도 뭐 기사는 열심히 씁니다.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짜게 쓰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자체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 아까 기사에는 없었지만 셀트리온과 바이오시밀러 상업화 규모 시험 생산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또 실적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글로벌 GMP 획득이랑 뭐 이제 공장 증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 현재 꾸준히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해주고 있는 게 일봉상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꾸준히 횡보를 하고 있는데 20주선 아래에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 안에서 60선 돌파 시도하는데 미약하지만 5%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받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13,000원대 돌파 시도할 때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월봉을 봤을 때도 코로나 시즌 때 한번 이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지금 이제 쭉 작살이 났어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들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 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박스권을 일단은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개발 플랫폼 공개한다. T세포 치료제 개발사 줄 선다. 뭐 등등등. 뭐 그다음에 뭐 5일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관심이 많다. 뭐 부사장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STB 클라우드 글로벌 런칭했다. 그래서 뭐 시공간 제약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신약 개발하게 하는 뭐 혁신 시대를 불러오겠다. 뭐 AI 신약 클라우드 플랫폼을 뭐 런칭하겠다. 이런 이제 관광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테카 바이오도 이제 보면은 5번 신테카 바이오. 아직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 못했어요. 돌파 시도하면서 만원대 돌파 시도할 때 장대 항목 나올 것 같아요. 왜? 지금 2만 주니까. 지금 이제 이슈가 없어서 주가가 그냥 우상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 이평선 타고 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만원대 돌파 시도할 때 장대 항목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다가 중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할 때 상승하는 종목들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새로운 바이오 사관학교 부상. 이거는 이제 동아소시오고. ADC 기술 이전받은 유럽 협력사 첫 옵션을 행사했다. 그다음에 뭐 향후에 뭐 배당하겠다. 얘는 주로 이제 경영권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네요. 미국 넥스트큐어와 ADC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했다. 내년 수백억 마일스톤 유입 전망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내년 대규모 이거 똑같은 얘기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뭐 ADC 치료제 중국 임상 돌입했다. 뭐 이런 등등의 뭐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얘는 앞전에 종목보다 머리를 좀 더 들었죠. 지금 이제 주봉을 보시면 이제 거래량도 19만 주대고 20선대에서 N자형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5,000원 돌파 시도할 때 장대 양봉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슬금슬금 가지만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뭐 10% 이짝 저짝으로 움직일 거예요. 레고캠 바이오. 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차트부터 볼게요. ABL 바이오는 지금 이제 매물대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치고 이 정도면 움직임 굉장히 스무스하죠. 얘는 지금 이제 뇌질환 항암제 분야 관련된 이제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꾸준히 단기 이평선 타면서 중장기 이평선까지 뚫었어요. 26,000원 돌파 시도할 때 장대 양봉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월봉상 지금 이제 샛별형 캔들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아래보단 위로 좀 포지션을 많이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한번 볼게요. 뇌질환 치료제. 그 다음에 K바이오 초청인데 시큰둥하다. 미국 학계에서 이중항체 ABL 101 포스터 발표했다. 그 다음 뭐 내년 뭐 제약바이오 유망 종목으로 또 많이 뽑혔네요. 그 다음에 뭐 혈액뇌장벽 약물 전달 기술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BBB 셔틀 플랫폼도 뭐 부각이 된다. 이중항체 전 세계에 검증했다. 기술료 수익 덕분에 3분기 흑자 전환했다. 뇌질환 주목하자. 뭐 이런 이제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봉을 보면은 뭐 좀 약간 깔끔해요. 차트가 차트가 깔끔해서 이번에 시세 나오면 한 28,0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7번째 종목이 가장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한번 상승할 때 이제 주봉이지만 일주일에 50%도 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좀 오바고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전망이 내년까지 봤을 때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